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자, 11월 12일 화요일입니다.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셨죠? 자, 오늘자 데일리 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런 기사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자, 제목이 나랏돈 되고 푸는데 세금은 안 거친다. 재정수지 적자 역대 최대다. 이런 기사를 가져왔어요. 아마도 대부분은 뭐 크게 신경 안 쓰시는 그런 기사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왜 이걸 가져왔냐면 현재 정부 재정에 대한 상태를 보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이게 작년 대비 완전히 지금 다른 이야기거든요. 작년에는 세금이 되게 많이 거쳐서 재정 수지가 막 호황이다. 그래서 막 그런 기사를 본 기억이 한 1년 전쯤에 나는데, 한 1년이 조금 지난 이 시점에서는 적자가 많이 났대요. 그래서 왜 적자가 났는지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 정부의 스탠스가 좀 바뀔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나라 곳간이 지금 비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에 맞춰서 야, 이제 이거 좀 어떻게 해야 되겠는데 라고 뭔가 이렇게 스탠스가 바뀔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고자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재정수지 적자액이 사상 최대 규모의 이런 것으로 나타냈다. 복지와 경기 부양에 나랏돈을 대고 풀고 있지만 불황으로 세금은 잘 거치지 않기 때문이다. 자, 한번 봅시다. 재정수지 적자액 사상 최대, 그러니까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죠. 자, 이유는 뭐다? 복지, 경기 부양에 돈을 나랏돈 풀고 있지만 불황으로 세금은 잘 거치지 않기 때문. 자, 생각해보세요. 정부 입장에서 돈을 걷어들이는 게 뭘까요? 가장 대표적인 게 당연히 세금이겠죠. 얘가 이제 플러스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 정부는 공공 행정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복지도 있고, 또 이제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재정을 지출해가지고 쓰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돈을 써야 되기 때문에 현금 흐름 기준으로 보면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이제 좀 다르다는 거죠. 자, 정부가 확장적 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하지만, 이게 확장적 재정이란 뭐냐면은, 확장적 재정.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재정 지출을 늘리겠다는 의미죠. 자, 그래서 이걸 늘리겠다는 의미인데, 지출 구조 조정과 기업 활력 제고를 통한 세수 기반 확대 없이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확장적 재정을 왜 해야 되냐면은, 이게 이제 좀 어떻게 보면 경기 부양, 이건 좀 약간 해석은 다를 수 있어요. 그냥 이거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경기 부양도 의미가 있고요. 약간 이게 어떻게 보면 큰 정부를 지향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려면은 지출 구조 조정과, 그러니까 너무 지출이 이렇게 좀 과하다는 거죠. 이 마이너스가 많다는 거죠, 지금 이게. 여기에 대해서 뭔가 구조 조정이 필요한 거고, 기업 활력 제고를 통한 세수 기반 확대. 쉽게 말해서 기업 생산이 잘 돼서 좀 돈을 많이 벌어서 이로부터 오는 세금이 좀 많이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이는 밑빠진 게 물붓기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거죠. 자, 8일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 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 총 수입에서 총 지출을 뺀 통합 재정 수지는 26조 5천억 적자. 그러니까 보세요. 총 수입에서 총 지출을 이렇게 빼. 총 수입에서 총 지출을 빼. 그랬더니 와우. 상상이 안 가는데 26조 5천억 적자래요. 적자. 오, 헷갈릴까봐.
26조 5천억이면 엄청 큰 돈이죠. 자, 통합재정수지는 국세 수입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고용보험기금 등 미래를 위해 쌓아두는 사회보장성 기금까지 합친 거라서 대체로 흑자를 보인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월에서 9월 기준으로 2005년, 2006년, 2013년에서부터 2015년에도 적자를 보인 적이 있었지만 올해처럼 대규모 적자를 낸 것은 관련 통계가 만들어진 1999년 이후 처음이다. 와, 대박. 1999년 이후 처음. 엄청나네 이거. 그래서 사상 최대라는 적자로 나왔구나. 현 추세대로라면 연간 기준 통합재정수지가 2015년 이후 4년 만에 적자를 나타낼 가능성도 있다. 자, 실질적인 나라 가계부의 건전성 정도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9월 말 현재 57조 원 적자로 역시 사상 최대 규모인데,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 기금을 뺀 거다. 그러니까 그냥 이거 뭐 우리가 이거를 공부하려고 그런 건 아닌데,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 기금을 차감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라고 제가 썼잖아요. 근데 이게 사회보장성 기금이 보통은 이게 플러스이기 때문에 이게 많이 있기 때문에 통합재정수지는 그래도 보통 플러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사회보장성 기금을 빼버리니까 관리재정수지가 와 57조 적자. 와 그럼 왜 이렇게 지금 왜 이렇게 재정 적자가 급증하냐는 거죠. 당연히 들어오는 돈이 없으니까 그죠. 세금으로 국고에 들어오는 돈보다 정부가 쓰는 돈이 더 많기 때문, 세금으로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기 때문. 자, 그럼 왜 세금이 안 들어오냐? 기업 실적 나빠지면서 법인세, 중간 예납 줄고 소득세 덜 거치고. 자,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소득세. 자,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경기 하강 국면을 떠받치는 지출과 복지 지출을 늘리면서 적자 폭이 커진 거다. 자, 보세요. 국세 수입은 228조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5조 6천억 정도가 줄었는데 소득세, 교통세, 관세 수입이 크게 줄었다. 자, 소득세, 교통세, 관세 수입이 크게 줄었다. 법인세는 6천억 정도가 더 늘었는데 9월 한 달만 보면 지난해보다 7천억이 덜 거쳤대요. 근데 그래서 이제 앞으로가 이제 더 중요한데, 기업들 실적이 좀 너무 안 좋단 말이에요. 정부가 예상했던 세수 목표치 대비 실적을 의미하는 진도율은 9월 기준 77.4%로 지난해 같은 기간 79.6%보다 낮았다. 이런 추세라면 2015년 이후 4년 만에 목표치를 밑을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재정수지 악화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등 세금을 깎아주는 형태의 복지정책이 늘면서 생긴 일시적 현상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지난해 1조 8천억이었던 근로장려금은 올해 5조 원으로 늘었다. 근로 이제 자녀장려금 둘 다 합쳐서네요. 그래서 이게 이제 5조 원으로 늘어서 이게 재정 수지가 악화됐다고 했는데, 아울러 4분기 세수가 늘어나면 재정 수지가 당초 목표치 수준으로 회복될 거라는 전망도 내놨고, 10월과 11월에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들어오고 12월에 종부세가 거치면 종부세 연말 기준 통합재정지수는 1조 원 정도 흑자가 되고 관리재정 수지는 42조 3천억 원 가량 적자가 될 거라고 봤다. 예산을 다 쓰지 못해 불용 처리되는 돈이 적지 않아 재정 지출이 줄어드는 효과도 생길 거라고 했다. 다만 부동산세와 불용액 증가 등은 세금 부과 기준 변경과 재정 집행도에 따른 것으로 경기 개선과는 무관하다. 그렇죠. 부동산 이거는 상관없는 거고 경기 그거하고는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죠? 불용액 증가 이것도 뭐 예산을 다 못 쓴다는 거잖아요. 이거하고 경기 개선하고는 상관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 상황이 나아진 게 없는데 세금이 지속적으로 더 늘어날 거라고 보기 어렵다. 정부가 재정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해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을 했다. 자, 지금 일단 얼핏 보면 되게 간단한 뉴스인데 이 간단한 뉴스가 또 여러 가지 파급 효과를 미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정부 입장에서 자 보세요. 들어오는 돈이 없고 나가는 돈 씀씀이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들어오는 수입이 적은데 나가는 돈이 씀씀이가 많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일단 씀씀이를 줄이겠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들어오는 돈을 어떻게든지 좀 더 개선시키려고 뭐 직장인이라면 뭐 투잡을 한다든지 알바를 한다든지 당장은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뭔가 좀 뭔가 제2의 어떤 머니 파이프라인을 만들거나 그러실 텐데 정부는 일단 가계하고 조금 다르죠. 나가야 되는 돈이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복지라든가 뭐 재정 집행 그러니까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돈을 써야 되는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쉽게 못 줄여요. 아까 그냥 예를 든 건데 여기 보시면은 근로자녀장려금이 올해 5조 원으로 늘었다는 거잖아요. 이걸 내년에 줄일 수 있을까? 이렇게 주기로 했는데 못 줄여요 이거. 지금 이게 1조 8천억에서 5조 원으로 는 건데 3조 2천억이 는 거잖아요. 제가 알기로 GTX A 하나 까는 게 4조인가 5조인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갑자기 그냥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슈라든가 뭐 환경 보호 뭐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사실 쉽게 잘 진행이 잘 안 되죠. 그런데 이 근로자녀장려금은 일단 주기로 약속을 했으면 계속 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계속해서 줘야 되는데 갑자기 줄일 수는 없을 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 돈 나가는 돈은 계속 나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여러분들이 물론 정부와 가계 지출, 소비 지출 그거하고 좀 다르긴 하지만 나갈 돈은 계속 있는데 나갈 돈이 계속 나가야 되는데 들어올 돈을 그럼 어떻게 만들어야 돼? 만약에 거둘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세금을 더 걷어야 되겠죠. 근데 법인세 같은 경우는 그냥 실적이 딱 나오니까 그걸로 간단 말이에요. 그럼 소득세. 아까 보니까 소득세가 좀 덜 거쳤다면서.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일단 소득세를 걷어야 되겠죠. 어떻게?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하겠죠. 예를 들어서 이게 사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정말 소액이거나 아니면 잘 모르거나 그런 경우에는 좀 이게 넘어가는 경우도 왕왕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걸 어떻게 할까? 정부가 가급적 타이트하게 잡겠죠. 무슨 말씀 제가 들려는지 알겠죠? 굉장히 깐깐하게 들여다볼 가능성이 높다. 그럼 어떻게 된다? 굉장히 그 부분에 있어서 좀 피곤해질 수가 있다.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좀 잘 보셔야 합니다. 지금. 네.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저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면 앞으로 정부가 좀 이제 어떻게 나올지 이렇게 좀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좀 법인한테 어떻게 쪼거나 그러기는 쉽지 않다.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다 보면은 법인세보다는 소득세, 즉 개인 소득세 쪽으로 좀 가지 않겠냐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미리미리 조심하자. 그래서 좀 FM대로 좀 하시고 원칙대로 좀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제 말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걸 보자는 의미에서 지금 이거 본 거예요. 우리가 뭐 재정 수지가 어떻고 막 그 돈이 얼마가 되고 뭐 이런 거를 보려는 게 아니에요. 불과 1년 좀 넘었어요. 지금 작년 상반기만 하더라도요. 뭐 세수 호황 가지고 뭐 엄청나게 막 20 몇 조가 더 거치고 막 그랬었어요. 엄청 큰 돈이에요, 진짜. 근데 지금 벌써 아이고야 말이 그렇지 이게 와닿지 않잖아요. 지금 이게 엄청나게 큰 돈이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살짝 좀 안타까운 뉴스였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건 안타까운 거고 우리 입장에선 이런 것들을 좀 미리미리 조심하자는 의미였고요. 실제 이렇게 지인 세무사분이라던가 이렇게 좀 듣다 보면은요,
굉장히 예전에 비해서 좀 그 관할 세무서 세무 공무원분들이 좀 약간 타이트하게 한다고 해야 되나? 그런 걸 좀 많이 느낀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유의하시면서 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기사는 이걸로 좀 보고요. 조금 약간 내용이 좀 어두웠죠. 좀 밝고 희망찬 이런 내용으로 좀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이게 좀 눈에 띄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나라 곳간이 지금 비고 있다. 이런 거는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챙기고 혹시 모를 그런 리스크에는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오늘자 데일리 뉴스 여기서 마치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소중한 자기 자신을 위해서 행복한 시간, 행복한 순간, 지금 현재에 충실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과거 이미 지나갔으니까 필요 없죠. 미래, 왜 쓸데없는 미래의 걱정을 벌써 하죠? 오늘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쓸모없는 걱정이 미래에 어떻게 살지가 걱정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굳이 먼 미래의 일을 지금부터 걱정할 필요 없다. 지금 하루하루를 잘하면 미래에는 충분히 잘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현재를 잘 잡으시고 잘 충분히 즐길 것 즐기고 충분히 준비하실 거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잔소리 끝. 자, 지금까지 채널 제네시스 박 데일리 뉴스였습니다. 저는 또 내일 더 좋은 뉴스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편한 밤 되세요. 여기서 마칠게요.